1762년 여름, 조선의 궁궐에서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쌀교에 가둡니다. 그 아들은 다음 왕이 될 세자였습니다. 그는 뒤주에 갇힌 채 8일을 버티다 굶어 죽습니다. 당시 나이는 겨우 27이었습니다. 세자의 이름은 사도세자입니다. 영조의 둘째 아들이자 훗날 성군 정조의 친아버지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이 자기 후계자인 아들을 직접 굶겨 죽인 셈입니다. 그것도 나라 전체가 지켜보는 궁궐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그것도 왕이 세자를 이렇게 죽일 수 있었을까요? 이 사건은 지금까지 260년 넘게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그날 궁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시간순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광증설과 당쟁 희생설, 무엇이 진실에 가까운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사도세자는 1735년에 태어났습니다. 영조가 40이 넘어 얻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영조에게는 원래 맏아들 효장세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효장세자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도세자는 태어나자마자 온 나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습니다. 2살의 세자로 책봉될 만큼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어릴 때는 영특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버지 영조도 처음에는 이 아들에게 큰 희망을 걸었습니다. 문제는 영조라는 아버지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완벽을 요구하는 엄격한 왕이었습니다. 영조는 스스로 정통성의 약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들만큼은 흠없는 완벽한 후계자로 키우려 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는 곧 압박으로 바뀝니다. 영조는 사도세자를 자주 불러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잘해도 부족하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어린 아들에게 이런 압박은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앞에만 서면 세자는 얼어붙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열쇠가 나옵니다. 부자 갈등설입니다. 아버지의 극심한 기대와 잦은 질책이 세자를 병들게 했다는 해석입니다. 성격도 정반대였습니다. 영조는 꼼꼼하고 냉철했습니다. 사도세자는 무예를 좋아하고 활달한 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물과 기름 같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부딪혔고 그 골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자의 상태는 이상해집니다. 실록과 기록에는 세자가 옷 입기를 두려워하는 증상이 나타났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의대증이라 부릅니다. 옷을 입고 벗는 것조차 극심한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증상입니다. 기록은 더 어두워집니다. 세자가 광증, 즉 정신병을 앓았고 그 병으로 궁녀와 내관을 해쳤다는 내용이 전해집니다. 함부로 궁을 빠져나가는 기행도 있었다고 합니다. 세자가 정상이 아니라는 소문이 궁궐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열쇠 광증설입니다. 영조가 아들을 죽인 공식 명분이 바로 이 병증이었습니다. 이 병증을 가장 상세히 기록한 사람은 세자의 부인 해경궁 홍씨입니다. 그녀는 훗날 한중록이라는 회고록을 남깁니다. 한중록에는 남편 사도세자의 병증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광증을 강조하는 대목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친정은 노론이라는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자기 집안을 변호하려는 시각이 담겼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즉 같은 사건이라도 누가 붓을 쥐었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록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제 세 번째 열쇠가 등장합니다. 당쟁 희생설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당시 조선의 정치 구도를 알아야 합니다. 영조 시대에는 노론과 소론이라는 두 세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두 정당 같은 것입니다. 권력을 잡은 쪽은 노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세자는 소론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노론 입장에서 이것은 큰 위협이었습니다. 세자가 왕이 되면 자신들의 권력이 무너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노론이 세자를 제거하려 모함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세자의 기행과 병증을 부풀려 영조에게 계속 흘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세자가 실수 하나만 해도 그것을 10배로 부풀립니다. 그 소문이 아버지 귀에 반복해서 들어갑니다. 안 그래도 아들이 못마땅했던 영조에게 이런 소문은 불의 기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세자는 점점 고립됩니다. 아버지에게도 궁궐 사람들에게도 몰리기 시작합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1762년 여름이 옵니다. 영조 재위 38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마침내 폭발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영조는 세자를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 명합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뜯어말립니다. 세자를 그냥 죽이면 그 아들, 즉 세손인 정조에게까지 죄가 미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손대지 않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영조가 택한 것이 바로 뒤주였습니다. 뒤주는 쌀을 담아두는 커다란 나무 괴짝입니다. 세자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뚜껑이 닫히고 밖에서 못이 박혔습니다.
한여름 뜨거운 괴짝 안에서 세자는 물 한 모금 없이 버팁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8일째 사도세자는 뒤주 안에서 숨을 거둡니다. 27 다음 왕이 될 세자의 최후였습니다. 이 모든 비극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세자의 아들 11살 세손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훗날의 정조입니다. 조선 최고의 성군으로 불리는 왕이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습니다. 정조는 아버지가 미쳐서 죽은 게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억울하게 희생됐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정조는 아버지의 명예회복에 평생을 바칩니다. 아버지를 장원세자로 높여 부릅니다. 정조는 아버지의 무덤을 수원 화성 근처로 옮깁니다. 그 무덤이 융릉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 거대한 수원 화성을 쌓습니다. 이 화성은 단순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정조의 사무친 마음이 돌 하나하나에 담긴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도세자는 정말 미쳐서 죽었을까요? 아니면 억울하게 희생됐을까요? 광증서를 보면 실록과 한중록에 병증 기록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세자의 증상은 실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당쟁 희생서를 보면 그 병증이 노론에 의해 부풀려지고 이용됐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불신도 정치가 만든 것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같은 사건인데 기록마다 그림이 완전히 다릅니다. 병든 세자로 그린 기록과 억울한 희생자로 그린 시각이 팽팽히 맞섭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사실 이건 옛날 궁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나쁜 소문이 부풀려지고 반복해서 흘러다니면 사람들은 그것을 진실로 믿어버립니다. 사도세자에게 벌어진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한쪽 기록만 믿으면 진실을 놓칩니다. 누가 그 기록을 남겼는지, 어떤 이득이 있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한중록을 쓴 해경공 홍씨의 친정이 노론이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 기록을 다르게 읽어야 합니다. 사도세자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아들 정조의 삶 전체를 흔듭니다. 정조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았던 노론 세력과 평생 대립합니다. 훗날 정조 독살설의 뿌리도 결국 이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뒤주에 갇힌 한 세자의 죽음이 조선 후기 정치 전체를 뒤흔든 것입니다. 한 가족의 비극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762년 여름 영조는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8일 만에 굶겨 죽였습니다. 27세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26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묻습니다. 그는 미쳐서 죽었을까요? 아니면 당쟁에 희생된 억울한 세자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든 세자였을까요? 아니면 억울한 희생자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판단과 그 근거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긴 한 줄의 생각이 이 오래된 미스터리를 함께 풀어가는 실마리가 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리겠습니다.